반갑습니다. 깨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관계된 이야기죠. 제가 이전에 이게 뭔가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관련해 가지고 후기, 2차 후기에 대해서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분이 댓글로 가지고 질문을 하시기에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겸이래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뭐냐면은 댓글에 이런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2022년에 특급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자격을 취득했는데 나이 60에 기계 설비 성능 점검 업체에 취직이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취직이 되더라도 기능이 이렇게 부족한데 기술력이 부족한데 괜찮을지, 그리고 성능 점검 업체에서 일하면 급여나 처우가 어떤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이게 관련해 가지고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답변을 해야 될지. 저도 이게 이 지금 직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한 2년 이상, 한 3년 가까이 이게 뭡니까 쉬고 있다가 50대 후반에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고 경력으로 가지고 수첩을 발급받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업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저도 이게 시작한 지 한 뭐 이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업에 시작한 지 한 반년이 넘었고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뭐 느낌이 왔어 느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제 경험담 겸 이렇게 답변을 드리려고 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다만 이거 제 얘기니까 제 얘기를 모든 거에서 일반화하면 안 되고, 다만 이게 고민하는데 참조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통해서 한 답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나이 60에 기계설비 성능 점검 업체 취직이 가능할까요? 60대인데 60살이라고 했습니까? 60에, 그러니까 뭐 60 정도 됐다는 거죠. 나이 60, 보통 60에 하면 60이 약간 넘었겠죠. 60이 한둘 60일 수도 있고 60이 약간 넘을 수도 있는데 제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가능한데 그 우선에 이 성능점검업에 취직하기 전에 왜 성능점검업에 취직하려고 하는지가 먼저 이게 답을 구해야 이게 이쪽 방향이 옳은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아파트라든지 우리 소위 말해서 빌딩 시설물이죠. 시설물에서 시설 관리 업체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소위 아파트로 대변되는 아파트나 빌딩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경험 부족을 메우려고 이 뭡니까 성능 점검 업체에서 취직을 하려고 한다면, 저와 같은 경우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은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아주 경험 베테랑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50대 후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간에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전문 점검업체에서 이렇게 경험하면은 단시간에 많은 설비들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시작한 게 되죠. 또한 그 부분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많이 배우게 되죠. 정말 단시간에 여러 가지 설비와 여러 가지 곳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경험하다 보면은 현업에서는 여러분들 다 뭐 이게 종사하시는 분들 느끼실 것입니다만은 아파트 빌딩 뭐 10년 그 뭐 5년 6년 10년 이렇게 근무한다고 해서 본인이 맨날 보는 이게 설비만 알고 있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설비들은 모르잖아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고장 나거나 문제 생기면 업체들 부르잖아요. 전문 업체들. 제일 먼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게 설비 관리 업체나 또한 그 설비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설업에 종사하더라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신 분들이 많고 또 그한 해결책대로 현실에서는 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죠. 대다수는 뭡니까 아파트라든지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이게 근무하면은 민원 대응이 거의 다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방법 어떻게 이게 해결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거지 실제로 본인들이 이게 분석하고 문제 해결하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르다. 설비 성능 점검하고 제가 하는 일도 고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점검을 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조언하고 미리 알려주고 하는 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고치고 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그 뭡니까? 원인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경험 부족을 메우려고 하려고 하면 저와 같은 경우요. 또한 두 번째는 그냥 취직이 안 돼서 아무 때나 취직해야 되겠는데 여기서도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취직한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취직하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마지막에 목적이 아파트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빌딩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려고 하면 굳이 성능점검법에 취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취직해도 업무가 100% 똑같지도 않고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은 반드시 되죠. 이게 자기가 성능 점검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설비에 대해서 보고 다니고 또한 그러한 문제 케이스들도 보고 또 연구를 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알게 되죠. 이 업을 하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왜 고민도 하고 자기가 원인 분석과 또 보고서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 한다면 도움이 되지만 다만 단지 그냥 건축물에서 나이 뭐 60 넘어서 그냥 안정적이고 조금 안정적이고 그렇게 또 수입도 적정하게 이게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굳이 성능점검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설 관리 업무는 안전 관리자 업무이지 이게 성능점검업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이게 실제로 업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질문을 보면은 취직이 가능하더라도 기술력이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기계 설비 성능 점검과 관련해 보면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인업을 한번 이렇게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를 구인하는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팀장 또는 업무 수행 가능자들. 그러니까 바로 뽑자마자 이 업을 가능한 자 점검을 하고 보고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업이 가능한지 묻고 있는 거죠. 바로 이거는 뭐 이게 초보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초보도 가능하다는 곳이 있습니다. 이 초보도 가능하다는 곳은 실제로 취업할 수 있다는 거죠. 제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취직했을 때 이러한 바로 업무 가능한 곳은 아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데 가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초보도 가능하고 이게 성실하게 일할 분 찾는 이런 멘트가 있는 곳을 이렇게 타겟대로 해가지고 입사 지원서를 내고 이게 합격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60이 넘더라도 60 이상이더라도 이러한 뽑는 업체에 따라서 뽑는 구인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우에도 보면 이게 또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구인안을 보고 이게 입사 지원서를 넣었을 때 그 입사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사실은 나이가 50대 후반이었는데도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어린 편에 속했다고 합니다. 어린 편에 속하고 또한 자기 지금 다니고 있는 업체에서 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았기 때문에 이제 된 거죠. 그렇게 보면은 구인 업체마다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은 뭡니까? 이게 일하면 급여나 처우가 어떤가요? 생각되는데 이게 다양하죠. 사실은 뭐 제가 받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207, 80 정도 세전 200 지금 290 정도 되군요. 그 정도 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350 이상도 받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받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포지션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고 다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급여나 처우는 자기가 어떤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말씀드리고 확실한 거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어느 정도 숙련도를 요구하는 곳이면 임금은 높다. 임금은 높다. 초보로서 이게 들어가는 곳은 임금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첩이 금방 질문하신 분처럼 저도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경험 없는 특급이었죠. 저도 특급이었습니다. 경력으로서 특급을 받았는데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그러한 수첩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취직하는데 초이스하는데 구인 업체에서 이렇게 뽑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방해일 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첩 급수가 높으면은 임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구인업체는 그렇게 임금을 줄 수 없으면은 오히려 초보가 더 유리한 거죠, 초보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임금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씀드렸듯이 수습 특권만 있고 경력이 전혀 전무했기 때문에 290 정도, 280만 원 후반대의 임금도 저는 뭐 바로 수용했습니다. 왜 수용했냐면 저는 이 임금보다는 이 경력을 빨리 쌓아야 되겠다. 이러한 뭡니까 격차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1번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걸 받아들였는데 저는 뭐 꺼리낌 없었습니다. 바로 오케이 했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총괄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60의 기계 설비 성능증 업체에 취직이 가능하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왜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이 업종으로 취직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뭐 자기가 최종 목적이 아파트나 뭐 빌딩 같은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성능점검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 예, 안전관리자, 관리 감독자죠. 관리 감독자, 간단업이라고 하죠. 간단업. 이제 이게 이런 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굳이 성능 점검 업체의 이러한 테크니컬한 것을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력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에서는 이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면 팁을 하나 드리면 우선에 자기가 가고 싶은 것보다 자기를 뽑는 데를 많이 이렇게 원서를 넣어가지고 입사 지원서를 넣어가지고 단 3개월이든 1개월이든 3개월이든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 경험을 해보면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업무의 강도도 느끼게 되고. 근데 3개월을 근무하면 3개월밖에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3개월만큼의 경력이 생깁니다. 3개월 경험이 하나도 하지 않은 경험하고는 하늘과 벽 차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 3개월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점핑을 하는 거죠. 점핑. 이 시설업에서 점핑하는 거는 뭐 예사일이죠. 점핑하는 겁니다. 점핑하면 그 3개월을 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모든 이 분야의 것을 대부분을 이게 습득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마다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취직이 안 되시면 특수첩을 자격을 이게 제출하지 마시고 무경력자를 하고 제일 근무 환경이 열악한 주야로 하는 데서 가서라도 뭡니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근무를 하시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였고 그래도 6개월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경력이 되면은 그때부터 자격증을 해서 내밀어서 이렇게 취업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한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격보다 경력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본인을 쓰겠다는 곳에 먼저 가서 경력을 쌓아라. 단 한 달이라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 얘기를 다 종합하면 기계 성능 점검 업체 유지 관리자 업무는 실제로 아파트나 빌딩에서 안전 관리자로 일하는 업무하고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 그러나 이 설비에 대한 이게 뭡니까 이 유지 관리 업무는 상당한 뭡니까 이렇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고가 많은 이게 유형의 설비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자기가 큰 건물에 가든 작은 건물에 가든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좀 익숙하죠. 두려움이 사실은 좀 반감되는 거죠. 반감되고 쫄 필요 없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쫄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전문 업체를 부르고 고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이게 질문 올리신 분에 대한 이게 뭡니까 많은 이게 이게 좀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짧은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렸다고는 제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저희 경험을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조금만 이렇게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설 쪽에서 임금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힘든 거 어렵고 힘들고 이게 눈꼴 뜰 새 없다. 그리고 엉덩이가 의자에 붙이기 힘들 정도로 바쁜 곳,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천 세대, 3천 세대 되는 곳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 곳은 임금이 좀 높다는 거죠. 결국은 어렵고 힘들고 예? 그런 곳은 월급이 높다. 제 지인 중에서는 정말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가족과 같은 입주민들과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어느 정도 뭡니까 이게 애들 다 키우고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더 이상 뭡니까 어려운 자격증 따서 월급 조금 더 주는 곳으로 옮기기도 싫고 옮기려고 하지도 않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처한 케이스에 따라서 뭡니까 이게 선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의 영상이 좀 이게 제 코멘트에 질문하신 분의 이게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